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이었죠. 이때 재판이 열렸었는데요. 당시 기소가 되고 2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 말이죠. 첫 재판이 있었을 때 재판 당일 이 변호인 측에서, 즉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사건 기록을 충분히 열람하지 못했다, 복사를 못했다, 이렇게 또 시간을 끌었습니다. 당연히 시간 끌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 측의 전략이니까요. 지금 이 사건의 기록이 약 80건 정도 됩니다. 권으로 80건, A4 용지로 약 4만 쪽 정도에 이르는 지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하면은 얼마든지 재판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뭐 양이 많으니 어쩌고 하면서 첫 재판 기일에 준비를 사실상 거의 안 해 갖고 왔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말이죠. 이것이 지난 8월 27일 날 있었던 첫 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별 얘기가 없다가 9월 30일 날 느닷없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이 재배당을 요청해 가지고 시간도 끌고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겠다는 건데요. 정말 별별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사실 신진우 부장판사는 말이죠. 김성태에게 이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징역 3년 6개월,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 이 이화영에게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으로 같은 판사한테 이미 김성태는 3년 6개월 그리고 이화영은 9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범 아닙니까? 이 이재명은 거기 가면 죽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공범이 다 유죄가 되고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무슨 용가리 똥 빼라고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아니까 신진우를 피하고 보자, 호랑이를 피하고 보자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어떤 꼼수를 부렸냐면 저번에 이렇게 공범의 재판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에다가 이 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었다고 해서 소급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법이 발의했다고 해서 어차피 지금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또 대통령의 어떤 이 도장을 쾅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런 법을 갖다가 당연히 인정해 주겠습니까? 거부권 행사 버리지.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건데 일단은 그렇게 또 한쪽으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재명이 억울하다 하는 것을 또 한쪽으로 얘기하고 다른 쪽으로는 또 이렇게 재판부를 갖다 재배당해 달라고, 사실상의 재판부 기피 신청인 거죠. 말은 재배당 신청이지만 사실상의 재판부 기피 신청인 겁니다. 이걸 갖다가 9월 30일 날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재판부에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재배당을 해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이죠. 재판 빨리빨리 진행하라. 재판이 너무 늦는다.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633을 지켜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끌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줄 리는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말이죠.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라는 게 뭐냐? 요거를 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 9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요청 등 이 두 차례가 보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2018년 9월, 그다음에 또 10월, 11월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요청합니다라는 보고를 한 건데 사실상 지네끼리 다 얘기해 놓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이재명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2019년 1월에는 말이죠. 이재명 북한에 올라가는 거, 방북하는 거, 이것과 관련해서 또 4차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9월, 10월, 11월, 2019년 1월 계속해서 대북 사업, 대북 송금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 그때 부지사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서로 보고하고 보고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때는 쌍방울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이제 또 대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5월, 7월, 12월 계속해서 또 서로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는 또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먼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대북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보내고 이렇게 총 800만 달러를 보내게 되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것이 불법 대북 송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 있고 날짜별로 그리고 또 상황별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미 이화영 판결문에 다 있습니다. 김성태 판결문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뭐 판결하고 자식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더구나 공범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가 공범 재판은 같은 재판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지금 판사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다른 데 보내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면 이 공범 사건과 저 공범 사건이 서로 결론이 다르게 나면 그거 뭡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지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이재명을 위해서,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시다발이 이런 것들이 정말 국회를 갖다가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가 이번에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해서 재배당을 요청했다. 지난 9월 30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을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것들이 또 관련해서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법이 소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완전히 법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 지금 뭐 그 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재명한테는 소용이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재명은 이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도 여기서 무죄를 받으려고 아시다시피 이화영을 갖다가 국회로 또 불러가지고 무슨 뭐 해유를 했네, 연어를 사 먹였네, 갈비탕을 사 먹였네, 또 짜장면을 먹었네라고 하면서 지금 온갖 푸닥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11월 15일 날 선고가 납니다. 그리고 우진교사로 11월 30일 날 선고가 납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의뢰신도시 이거는 중앙지방법원 김동연 부장판사 심리로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법 대북 송금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성태는 이미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이화영이는 이미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재명 하나입니다. 근데 이재명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요거를 질질 끌기 위해서 첫 기일에도 말이죠. 그때도 뭐 복사가 안 됐느니 뭐 준비를 못 했느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끌었는데 또 이것이 또 재판이 이제 잡힐 때 되니까 9월 30일 날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회피 전략을 써가지고 재배당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 요 다음에 불법 대북 송금 요거 빨리 이제 재판 기일이 이제 잡혀서 열려야 되는데요. 10월 8일 정도면 원래가 이것이 잡혀서 재판이 열리기로 돼 있던 것인데 이렇게 재배당 요청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끌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재판을 해서 대북 송금 이것도 이화영처럼 김성태처럼 이재명에게도 역시 이거는 이재명이는 김성태나 이화영보다 훨씬 무거워야 되니까 이거는 뇌물 받은 거거든요. 제3자 뇌물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무기징역을 때려야 됩니다. 이상 강신업 TV입니다. 고맙습니다.